예, 마저스키입니다. 자, 대북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대북주 중요하잖아요. 많이 들고 있고, 많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이고, 그 전에 제가 강의 때, 이제 방송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주식은, 힘이 들어오는 것도 좋아요. 급등 나오는 것도 좋고, 근데 결국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주식은. 일단 우리가 대북주를 바라보기 이전에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차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식은요, 올라가긴 올라가요. 이제 통상적인 거 얘기해 볼게요.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이 올라가는 속도와 올라가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올라가는 속도와 이 올라가는 기간을 무시하는 종목들은 정말 센 종목들이고, 근데 그런 종목들은 거의 없고요. 네, 많이 없고, 한 달에 한 개 정도 막 나올까 말까 그렇게 나오는 종목들이고, 그거 외에 일반적인 종목들은요, 횡보가 길어서도 급등 타이밍이 너무 느려서도 안 돼요. 적절한 시기는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대시세까지 가져야 됩니다. 3개월 안에 뭐 한 300%, 400% 이렇게 쳐줘야 좋은 종목이고, 그렇게 가는 종목이 올라타야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말도 했었어요. 대북주들이 어설프다. 그러니까 오를 거면 확 오르던가 해야 되는데, 거래량은 엄청 많이 주면서 결국은 오르지 못하는 현상들을 최근 한 달 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전까지의 그런 모습이 있었고, 거기서 시간이 더 끌리면 이제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시세를 빨리 줘서 급등을 줘서 우리가 어떤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줬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주지 못하고 계속 질질 끌리고만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내화도 한번 볼게요. 차트 보고 있는 종목도 한국내화. 이것 다른 거 대북주 대표적인 거 봐야겠네요. 자, 콤텍 시스템을 보죠. 콤텍 시스템, 저는 근데 이 회사가 전 괜찮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물어보니까 이게 좋은 재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들이 엄청 많이 몰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5월 달부터 강한 시세와 파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 뚫으면서 정고점을 살짝 뚫어주면서, 그리고 눌릴 수는 있어요. 눌릴 수는 있는데, 여기서 다시 뚫고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럼 1, 2, 3. 지금 7월 안에는 빨리 가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횡보 준 다음에 좀 밀리다가 지금 시점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으로 이제 가주는 게 힘 좋은 종목이고 일반적인 종목인데, 가면 갈수록 힘은 못 주고 거래량만 들어오고 횡보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뚫는가 봤더니 여기서 뚫고 나서 뭐 이제 안정감 있게 다시 오르지 못하고 또 제자리로 밀려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사실 좀 분위기상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얘가 이상한 애다. 예, 이상하네. 오르지 못하는구나. 여기서부터는 그냥 오래 보유할 생각보다는 얘는 단타로 그냥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자, 결국은 이제 지금 한 달이 지났고 시세 못 준 지 한 달과 두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시간이. 여기서 이미 추세도 깨버리고 지지선도 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악성 매물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쌓였을 거예요. 이거 계속 들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고요. 지금 콤텍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대북주들의 지금 형태가 다 이래요. 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런 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비관적이긴 하죠. 상태가 좋지 않아요. 비관적이네요. 자, 그럼 이 관점으로 한번 보죠. 자, 그럼 지금부터의 상황은 무척 좋지가 않다라는 건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럼 이 이후로 상황에 어떤 전개가 이루어질까를 얘기해 봤을 때, 지금부터는 이제 포기하고 나가는 돈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한 2달, 3달 정도 보고 있어요. 2달, 3달 정도는 포기하고 나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럼 그때의 흐름이 중요해요. 포기하고 나갈 때도 가격을 누군가 지켜준다. 그런 게 이제 포착이 될 거예요. 지지선을 말하는 거죠. 포기하고 나가는데도 가격을 지켜주고 옆으로만 간다. 또는 포기하면서 주가가 쭉쭉 떨어진다. 이러면 이제 좀 좋지 않은 거, 별로 안 좋은 거. 근데 시간이 지나고 2, 3개월 지났는데 옆으로만 간다. 그러면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지지선을 잡고요. 거기를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밑으로 빠지면 안 된다. 사실 콤텍 시스템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빨리 빠졌기 때문에 얘는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주가가.
예, 지지선을 여기서 1차적으로 이탈했고 2번 이탈했고 지금 세 번째 만들고 있는데 이 세 번째까지 만드는 건 정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는 좋은 게 아니지만 그래도 컴텍 시스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치가 좋기 때문에 그냥 또 한 번에 어떤 나중에 큰 시세를 또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요. 아무튼 대북주가 지금 다 상황이 이래요. 힘을 제대로 못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른 것도 볼게요. 자, 웰크론도 이제 지뢰 제거로 알고 있는데 얘도 이제 대북주죠. 예, 기대치를 한껏 받았다가 결국은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 2, 3개월째 됐는데 오르지 못하다라는 거. 여기서 지뢰 제거에 대한 이슈가 떴을 때 이슈가 여기 지뢰 제거 이슈였거든요. 떴을 때 이때부터 랠리로 갔었어야 됐어요. 랠리로. 근데 준비가 없다라는 거. 준비된 게 다음 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굉장히 지루한 장으로 갈 것이며 여기부터는 이제 2, 3개월의 횡보를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힘이 점점 없다. 그냥 뭐 계속 들어오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얘도 좋지는 않아요. 여기서 횡보로 갔어야 되는데 차라리 여기서 횡보로 갔어야 되거든요. 4,000원부터. 예, 4,000원부터 횡보로 갔었어야 됐어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탈한 이상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조금 올라왔을 때 정리하는 게 저라면 그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북주들의 형태가 이렇게 힘만 살짝 줬다가 뭐 크게 오르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싹수가 노랗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싹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애들이라서 지금 당장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려워요. 지금 당장에서. 그게 이제 저의 입장이고요. 대북주는 지금 당장 많이 깨져버리고 또 시세를 줄 타이밍도 많이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주긴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세를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부터 한 2개월 정도 뒤부터는 파동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2개월 정도 뒤부터는 지금 힘 못 준 지 한 3개월 플러스 해갖고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럼 한 2개월 정도 플러스 3개월 해갖고 그럼 내년 한 2월 정도 안에는 좀 뭔가 힘을 주면서 다시 한번 고점대 뚫어주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나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5,000원은 가져야 돼요. 웰크론으로 따지면 5,000원은 한 3개월 안에 가져야 되는 거고 콤텍 시스템으로 따지면은 3개월 안에 한 1,700원, 1,800원 정도까지는 그냥 찔러줘야 돼요, 빨리. 그게 시간이 지체되면 이제 자금들이 더 이탈하기 때문에 더 우하향으로 가게 됩니다. 차트 자체가.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북주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대북주에 좀 기대를 많이 걸었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제 방송 보셨겠지만 저 대북주가 유일하게 지금 시점에서 글로벌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과했는지 몰라도 오히려 오히려 더 올라가지 못하는 근데 세력이 안 보낸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하면은 세력이 그냥 안 보낸 것 뿐입니다. 네,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힘줬던 애들 있잖아요. 나중에 다시 움직입니다. 무조건 저점에서 상한가 나오든지 20% 이상 급등 나오든지 하면서 다시 움직이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힘 줬던 애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관종에서 빼놓으시면 안 돼요. 그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1년 뒤가 되겠지만 그때 또 이게 자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북주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체크하시고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추세가 많이 깨져서 좀 힘들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한 2개월 정도 좀 가격 지켜주면서 제가 좀 전에 말한 정고점 때까지 빠르게 돌파하는 3개월 안에 저는 돌파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저는 희망이 좀 그때부터는 다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이제 북한 이슈가 또 있고 막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그래도 북한 테마주가 꽤 많이 오래 끌고 가긴 했어요. 근데 끌고 간 것 치고는 결과를 주진 못했지만요.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크게 오르거나 뭐 크게 뭐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그런 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았던 시간이기도 했었어요. 이 대북주들. 자, 참고하시고요. 저도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상황 자체가 많이 시장도 좋지 않고 또 추세 자체를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추세는 좀 지켜주고 있었어요, 대북주들이.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깨버렸기 때문에 10월 들어와서 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자금이 받아주질 않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